마법을 부리는 요정 할머니와 왕자님이 등장하는 요소로 많은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던 신데렐라는 동화책을 물론이며 영화 그리고 신데렐라 스토리,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심리 용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동화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신데렐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옛날 머나먼 왕국에 한 부부와 엘라라는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계모에게는 두 명의 의붓 언니들이 있었죠. 계모와 언니들은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심성이 곱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외국으로 일을 하러 떠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떠나자 그녀를 다락방으로 보내고 누더기 옷만 입히고 집안일을 시키며 구박하죠. 그리고 제투성이 소녀라는 의미로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린다는 초대장이 오는데요. 계모와 언니들은 신이 나서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합니다. 신데렐라도 파티에 가고 싶었죠. 하지만 신데렐라가 파티에 가는 것을 싫었던 계모는 그녀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자신의 두 딸만 데리고 파티장으로 떠납니다.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다락방에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때 요정 할머니가 등장해서 신데렐라에게 아름다운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주고 호박마차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니 그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며 그녀를 파티장으로 보내주죠. 파티장에서 신데렐라를 본 왕자님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하고만 춤을 추게 되는데요. 한참 춤을 추던 도중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게 됩니다. 신데렐라는 다급하게 떠나다가 계단에 유리구두 한 짝을 흘리게 되고 뒤따라 나오던 왕자님이 그 유리구두를 줍게 됩니다. 그는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는 신하들과 함께 마을의 처녀들을 찾아가 유리구두를 신겨보지만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계모는 신데렐라만 빼놓고 자신의 두 딸만 데리고 나오지만 언니들에게는 유리구두가 맞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신하 중 한 명이 이 집에 딸이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모는 그 아이가 파티에 가지 않았으며 나올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왕자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죠. 왕자님의 앞에 나온 신데렐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리구두를 신어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자님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으로 동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보통 계모와 언니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판권에 따라서는 계모와 언니들이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착한 신데렐라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가장 흡사한데요. 디즈니의 신데렐라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동화작가 샤를 페로가 기록한 프랑스의 민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데렐라 이야기가 제대로 동화처럼 엮었던 작품은 이탈리아 민담을 토대로 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원전 1세기부터 신데렐라 스토리 형식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해외의 수많은 나라들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국내에선 전래 동화인 콩쥐팥쥐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에도 잔혹한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계모와 언니들이 벌을 받지 않고 끝나는 이야기와 다르게 권선징악이란 말에 맞게 벌을 받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잔혹동화로 유명한 그림 영재가 쓴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과연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계모와 아버지가 재혼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장터에 가던 아버지가 그녀에게 갖고 싶은 것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모자를 찌르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개암나무 가지가 아버지의 모자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나뭇가지를 받아든 그녀는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그 나뭇가지를 정성껏 심고 눈물을 흘립니다. 뚝뚝 떨어진 눈물이 닿은 나뭇가지는 순식간에 자라서 커다란 개암나무가 되는데요. 신데렐라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개암나무를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져다 주었죠. 그녀는 그 새가 어머니가 보낸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왕자님이 신부를 고르기 위한 파티가 열린다고 초대장이 날아오는데요. 파티는 3일간 진행되었고 왕국에 있는 모든 소녀들이 초대됩니다. 당연히 의붓 언니들과 신데렐라도 초대장을 받았지만 계모는 그녀가 파티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녀가 계모에게 파티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자 계모는 자신이 시키는 일을 모두 끝내면 파티
파티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콩 한 바가지를 잿더미 속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콩을 모두 골라내면 같이 가게 해주겠다고 하죠.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망연자실하던 신데렐라는 곧 자신을 도와주던 하얀 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새들아, 내가 콩을 골라낼 수 있게 도와주렴. 그러자 수백 마리의 새들이 날아와 열심히 콩을 쪼아댔고 덕분에 계모가 시킨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차피 옷도 없고 춤을 추지도 못하잖니? 너와 함께 가면 우리가 너무 창피할 거다 라고 말하곤 자기들끼리 성으로 떠나버리죠. 그녀는 계암나무 아래에서 파티에 가고 싶다고 기도를 했고 하얀 새가 금으로 장식된 드레스와 빛나는 은빛 구두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파티에 등장하자 왕자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그녀에게 춤을 청합니다. 그런 왕자와 달리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정체를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 마음을 모르는 왕자는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재빨리 비둘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눈앞에서 그녀를 놓친 왕자는 집주인을 불러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이미 도망쳐 부엌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도 그녀는 몰래 파티장으로 향했고 왕자는 또 그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날 파티장에 나타난 신데렐라를 본 왕자는 오늘이 그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곤 계단에 끈적거리는 송진을 미리 발라놓았습니다. 왕자의 생각대로 밤이 되자 그녀가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한쪽 구두가 계단에 붙어버리고 말았고 당황한 그녀는 구두 한쪽을 남겨놓고 떠나버렸는데요. 왕자는 그 구두의 주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왕국이 모든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왕자는 신데렐라의 집에도 방문하게 되죠. 먼저 첫째 언니가 구두를 신어보는데 엄지발가락이 큰 첫째 언니에게 구두는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계모는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여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계모는 딸에게 날카로운 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이죠. 발가락을 잘라버리렴. 내가 여왕이 되면 더 이상 걸어다니지 않아도 될 테니까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첫째 언니는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구두가 발에 꼭 들어맞았죠. 구두의 주인을 찾았다고 생각한 왕자는 그녀를 신부로 삼겠다고 하며 마차에 태워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차가 계암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두 마리 새가 말했습니다. 구두를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에요. 그 여인의 발에는 너무 작아요. 그녀는 진짜 신부가 아니랍니다. 새들의 말에 정신을 차린 왕자가 첫째 언니의 발을 보니 구두에서 피가 뚝뚝 흘러 넘치고 있었죠. 깜짝 놀란 왕자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번엔 둘째 언니가 구두를 신어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니는 발가락은 잘 맞았지만 뒤꿈치가 너무 커서 구두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계모는 칼을 건네며 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뒤꿈치를 잘라버리렴. 내가 여왕이 되면 더 이상 걸어다닐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 말을 들은 둘째 언니도 자신의 발뒤꿈치를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콸콸 솟구쳤고 너무너무 아팠지만 고통을 참고 구두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구두는 발에 꼭 들어맞았죠. 이번에도 왕자는 그녀를 신부로 삼겠다고 하며 마차에 태우고 왕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암나무 앞을 지날 때 새들이 외쳤죠. 구두를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에요. 그 여인의 발에는 너무 작아요. 그녀는 진짜 신부가 아니랍니다. 새들의 말에 왕자가 둘째 언니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양말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구두에선 피가 흘러 넘치고 있었죠. 깜짝 놀란 왕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다시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또 다른 딸은 없습니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는 못생겨서 아닐 겁니다. 계모도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더러워서 차마 왕자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왕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고 결국 명령을 받고 부엌에서 남은 신데렐라는 구두를 신어봅니다. 구두는 그녀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본 왕자는 자신과 춤을 추던 여인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찾던 여인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암나무의 새들이 흥겹게 노래했죠. 며칠 뒤 왕자와 신데렐라의 결혼식이 열렸고 계모와 언니들도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미웠지만 그녀의 재산을 나눠 갖고 싶은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죠. 곧이어 왕자와 신데렐라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남긴 신은 착한 사람들을 돕는다, 나쁜 일을 하면 신은 엄한 벌을 내린다 는 말을 하는데요. 신데렐라의 말이 끝나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비둘기 두 마리와 의붓 언니들의 눈을 뾰족한 부리로 마구 쪼아 먹기 시작했죠. 언니들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눈을 움켜쥐고 몸부림쳤지만 사납게 달려드는 비둘기들을 막을 수 없었고 언니들의 눈에서는 검붉은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왕자는 결혼식을 망친다며 신하들을 시켜 언니들을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이후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신데렐라는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하늘의 벌을 받아 눈을 잃은 언니들은 평생 어둠 속에 갇힌 채 살게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하늘의 벌을 받은 언니들의 눈을 새들이 쪼아먹는 모습도 매우 잔인하기는 하지만, 계모가 자신들의 딸에게 칼을 쥐어주고 두 딸은 그 속삭임에 홀려 발가락과 뒤꿈치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신데렐라에게 학대 수준의 일을 시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친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자해를 하게 만든 계모의 행동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황후의 자리가 욕심이 난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친자식에게 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가해자라면 계모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계모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계모에게 가장 큰 벌이라면 바로 두 딸의 눈을 잃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콩지 팥쥐에서 팥쥐를 죽여 젓갈로 만든 다음 팥쥐의 어머니에게 보냈던 것처럼, 의붓 언니들의 눈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모습을 본 계모도 팥쥐의 엄마처럼 미쳐서 죽거나 평생 두 딸을 보살피며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던 주인공이 요정 할머니의 도움으로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화로만 생각했던 신데렐라. 하지만 수많은 신데렐라의 이야기 속에도 권선징악이라는 잔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신데렐라 편의 여우였습니다.